빼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팟캐스트의 장점은 매 에피소드마다 역대 초호화 게스트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로 엄청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타워즈 비전스 볼륨 2의 대한민국 에피소드였던 어둠의 머리를 뵐 수 있다면 에피소드에 박형근 감독님,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 정세랑 작가님 그리고 최고은 PD님을 모십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주에서 뵌 지 벌써 2주가 넘어갔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2주나 지났나요? 짱짱 바빠서 네 너무 어제 갔다 온 것 같네요. 너무 상투적인가? 거의 4일, 5일이었는데 지금 19일이니까 진짜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분 모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박형근 감독님,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 정세란 작가님 그리고 최고은 PD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둠의 머리를 뵐 수 있다면에서 총감독을 맡은 박형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디렉터 맡은 강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를 맡은 정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 역할을 맡았던 최고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팟캐스트에 약간 전통이라면 전통인 부분이 있는 게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가장 먼저 입문 계기를 여쭤보는데요. 네 분께서는 스타워즈를 기존에도 좋아하셨는지, 좋아하셨으면 혹시 입문작은 어떤 작품이셨고 어떤 작품이 가장 애정이 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인데 저는 어둠의 머리를 뵐 수 있다면으로 입문한 박형근이라고 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부끄럽습니다. 죄송하실 거는. 부끄러워. 그러면 기존까지는 스타워즈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제가 애니메이션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진로도 네네. 되게 늦게 정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 때 그 교수님의 영향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이 정말 스타워즈의 찐 팬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으로 처음 스타트한 영화 제목이 뭐죠? 태어난 포스나 네. 깨어난 포스를 교수님이 제가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아이맥스로 큰 화면으로 봤거든요. 아마 네네. 그게 제가 스타워즈를 처음 보게 된 계기고 또 그때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을 하다 보면서 이제 알아야 하니까 스타워즈를 그래서 이제 다 챙겨봤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작품 이후에 챙겨보신 작품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스타워즈요? 네네. 앞으로 챙겨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께서는 기존에도 스타워즈를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원래도 SF나 판타지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좋아했고, 저도 입문은 근데 태어난 포스로 처음 보게 됐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근데, 로그원을 제일 재밌게 봤던 거. 네. 그럼 깨어난 포스가 지금 두 분 중에 두 분 다 입문작이셨는데 혹시 그러면 정세랑 작가님께서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딱 에피소드 1, 2, 3가 이제 차례로 개봉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영화 개봉에 따라 보는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정말 1, 2, 3, 4, 5, 6으로 본 케이스예요. 정석대로 네. 이제 번호 근데 순서로. 정석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4, 5, 6, 1, 2, 3을 또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의견이 팽팽해서 이것이 정말 정석인가? 근데 어쨌든 시간 순서대로 본 편인데 그때 되게 예민한 나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팬이었는데 이런 기회로 실제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아직도 얼떨떨하고 있습니다. 정세랑 작가님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에서도 제일 좋아하신 작품 또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신가요? 저도 로그원 좋아해서. 네. 그 로그원의
이렇게 다른 에피소드들을 다 빛내주는 면이 있어서 되게 균형감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아, 그렇죠. 특히 로그원 하나로 클래식 3부작을 비롯해서 되게 스타워즈의 깊이감이 더 더해졌잖아요. 네네. 최고원 PD님도 혹시 기존에 스타워즈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똑같이,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한 스타워즈 팬이라서, 일단 여기 앉아봐라. 봐야 할 게 있다. 그래서 신상으로 보고, 영화 나무 또 새로 봤었고요. 저는 이제 이후로 드라마 같은 것도 틈틈이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달로리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시리즈이긴 한데, 거기서 크로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는 시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전주에서도 이제 그러고 계속 네, 맞습니다. 옆에 같이 다니셨잖아요. 네. 감독님께서는 런던 셀러브레이션도 다녀오셨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전주 스타워즈 데이 행사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다른 스타워즈 팬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약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좀 방금도 제가 되게 부끄럽고 민망해 했지만 네. 제가 항상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워즈 필름에 참여했지만 이제 정말 찐찐 팬들이 너무 많으셨고 정말 진짜 런던 분들 진짜 갓난아기부터 진짜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해서 거의 3분의 1은 코스프레를 하고 오시고 막 그렇게 호응이 좋은 팬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많이 환호해 주셔서 되게 좀 재밌고 놀라기도 했고 감개무량했죠. PD님도 같이 네, 저도 같이 런던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맞아요.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또 가니까 팬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고 또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여러 세대가 같이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6개월 된 아기를 데려온 엄마도 있었고 되게 나이 드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나이랑 국경을 초월해서 저도 2022년에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을 갔었는데 그 갓난 아이한테 그 그로구 코스튬 입히셔가지고 같이 온 부모님도 계시고 너무 진짜 폭이 다양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열정이 약간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팬들의 열정이? 사실 뭐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좀 너무 놀랬던 게 다들 진심인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뭐 그런 행사의 어떤 정보 하나, 그 다음에 그 게스트의 말 한마디에 막 쉴 수 없이 환호하고 뭐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거의 역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가 아니었을까. 네. 사실 스튜디오 미로는 이전에 아항의 전설이나 코라의 전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던 좀 큰 스튜디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도 약간 스타워즈가 더 유난히 그런 열정적이었던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바타나 코라 같은 경우는 물론 팬분들이 너무 많으시지만 실제로 그런 공간에서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고 팬분들과 소통하고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아마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다고 진짜 정말 최고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정세랑 작가님은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날 행사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토크를 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팬분들이 다가오셔서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로서는 계속 작품을 작업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그 작품을 보시고 그렇게 바로 깊이 있게 이해하셨던 게 저한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정말 이 작품을 앞뒤로 다 생각해봐야 가닿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로 이해되셨구나 그런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행성이 이제 다른 곳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어보 주신 분도 있었고, 저희가 만들었던 설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조금 덜어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좋은 방식의 놀람이죠, 그런 건. 약간 한국 분들이 한국 에피소드를 봐서 더
좀 남다르게 다가왔던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일에 공개된 에피소드였잖아요. 근데 네네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간 통찰력 있다면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2번 보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서 1번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정말 멋지다. 네, 그랬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작진분들 모두 스타워즈 세계관을 그리는 스토리텔러로서 합류하신 기분은 또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사실 부담과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타워즈 세계관의 스토리텔러로 참여한다. 그래서 막, 와, 나 너무 멋있나? 뭐, 혹은, 뭐, 너무 막, 나 성덕인가? 막 이런 것보다는, 이거 스타워즈 팬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이 진짜 멋진 IP에 해를 가하면 안 되겠다. 고루고루 스타워즈를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거밖에 없었죠. 우리 모두 그러지 감독님 그러면 않았나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 좀 부담감이 좀 더 컸던 그런 프로젝트였을까요? 네, 정말, 왜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 스타팅 멤버로 모였을 때 뭐, 미술 감독 유태님도 그렇고, 고은 PD님도 그렇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핵심 멤버들 중에 진짜 스타워즈 찐팬이 있어서 뭔가 더 심도 있게 뭔가 토론을 했을 법도 한데, 서로 참여를 했는데, 스타워즈 잘 아세요? 아니, 좋아하고 본 적은 있는데 다들 약간 요 수준이어서 네. 그래서 아마 루커스 측도 그렇고 또 주변에 스타워즈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다행히 또 스타워즈를 또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좀 많이 소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와서 끝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 부담감과 그 고생했던 것들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일단은 사실 좀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가? 또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숨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호불호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좀 호로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에 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더 멋지게 작품을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약간 제가 전 세계적으로 반응들을 보면은 비단 어둠의 머리를 뵐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볼륨 2의 에피소드들이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각자 다 최애 에피소드들이 달라서 좀 그거는 이번 볼륨에선 좀 취향 문제로 넘어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그럼 약간 이어서 박형근 감독님께 질문인데 처음에 이 루카스 필름 측에서 비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의를 딱 했을 때 네. 제작진분들이나 스튜디오 미르 쪽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그리고 미르 말고도 아신다면 다른 한국 스튜디오들도 물망에 올랐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스튜디오들이 물망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루커스 측에서 말씀은 밀 스튜디오가 우리의 캐스팅 순위에 가장 상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그거는 뭐,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쵸. 예, 근데, 그래도, 예, 제의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튜디오 분들한테 뭐, 이렇게 여쭤봐도, 그래서 아마 미르를 아예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르에서 스타워즈 제의를 받고 이제 작가님이 더 먼저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신 후에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 작품 총감독을 맡을 감독님들 이제 피칭하느라고 아마 감독님들을 다 모셔놓고 우리가 스타워즈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반응이 그쵸. 되게 놀라고, "헉, 스타워즈? 와, 나, 연기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다들 진짜 놀라시고, 맞아요. 와, 이거 되게 멋진 기회다라고 하나같이 감독님들이 다 그렇게 반응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원래 저희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스케줄이 한 1, 2년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네. 거의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에다가 스케줄이 또 짧고 이제 이번 볼륨2의 기획 의도가 약간 다양한 문화권의 애니메이션을 좀 선보인다는 이제 그런
무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쉽지 않았다. 네네. 제가 전주에서 좀 보고 놀랐던 게 미르 분들이 진짜 가족처럼 되게 끈끈해 보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일부분만. 일부분만인가요? 약간 본인들은 부정하시는 면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어디서 제일 느꼈냐면 부사장님께서 직접 막 501 군단 레벨리전 그 트루핑 하는데 뒤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었던 비도 오는데 응원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코스프레 하자 했으니까. 혹시 부사장님은 이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그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거 안 물어봤는데. 아, 그런가요? 근데 결정은 어쨌든 그 임원진 분들이 하셨으니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니까 결정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감독님께 이번화의 애니메이션 디렉팅을 하시면서 혹시 연출상으로 특히 참고하신 작품이 있으셨는지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세이버 액션이 저희 그 스토리에서는 또 중요했기 때문에 액션씬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레퍼런스로 잡은 애니메이션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무한인담이 있거든요. 그 무한인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2D 작화로 그 칼 액션이 되게 화려하고 잘 나와서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했죠. 네. 여기서 아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최종 액션씬 하는 장면이 약간 좀 안개 끼고 그런 무드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는 사실 오비안 케노비 드라마 마지막에 어, 그 에피소드에 오비안하고 다스베이더 나오는 맞아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에피소드 삼아가지고는 무드랑 좀 비주얼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었어요. 약간 저도 보면서 희미하게 오비안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접점이 있었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막 특정히 이 작품을 참고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그 한 작품을 따라 한다라기보다는 되게 부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의 어떤 부분을 되게 여러 작품에서 참고를 했거든요. 네. 혹시 또 오비안 캐노비 말고도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레퍼런스를 스타워즈 1, 2, 3, 4, 5, 6까지 네, 6까지 이제 일단은 영상을 다 봤고 그 안에서의 라이트세이버 액션이라든지 연출들이라든지 스타워즈 세계관들을 당연히 참고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뭐 무한인담이라든지 오비안 캐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뒤쪽에서 할 질문이었는데 네. 그 액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질문인데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였던 액션 장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4, 5, 6편의 좀 묵직한 광선검 결투 느낌보다는 약간 프리퀄 느낌이 나는 건무 같은 화려함이 돋보였는데 혹시 디렉팅의 방향성이라던가 연출하고 싶으셨던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은 뭐 특정히 제가 뭔가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라기보다는 그 건무 액션이 제가 사실 되게 제가 시네마틱 위주의 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사적인 그 액션보다는 약간 조금 더 초월한 힘을 갖고 있는 빠른 호흡의 액션을 위주로 저는 이제 제 성향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워즈의 건무 자체가 조금 더 리얼한 실제 사람이 할 수 있을 법한 리미티드한 액션이기 때문에 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시키긴 했지만서도 제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묻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라의 전설의 정말 열렬한 팬이라 그런진 몰라도 그 비찬이랑 토울이 결투를 하는 장면에서 포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투도 중간중간 포스를 쓰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그 어스밴딩이나 그런 아바타의 흔적들을 찾아봤던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 어스밴더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그 돌이 올라와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조금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의도하고 넣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액션 시퀀스에서
아마도 제가 이제 코라라는 작품이 미르의 대표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미르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코라를 제가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의 정서와는 좀 다르지 않나. 네. 조금 아쉽네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감독님께서 이번에 디렉팅을 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그 석상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링 위에서의 벌어지는 전투? 이제 그 내용이 저는 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스케줄상 그 앞부분을 먼저 스타트하고 점점점 그 부분이 가장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스케줄도 점점점 밀리고 타이트해지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근데 반대로 거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주어진 스케줄 안에서 작업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되게 그 구름 속이 거치지 않는 그 마법 공간 아니거든요. 그 공간의 구름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네. 근데 어려웠던 만큼 저는 구름 장면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노력하신 거에 빛을 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비하인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루카스 필름하고 디즈니 쪽과 제작 과정 중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컨펌 과정에서 제작사에 별도 요청이나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피디님께서 좀 더 잘 답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뭐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마다 이제 원래 컨펌하기로 한 과정이 있어서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트적인 부분도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아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케이고 다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대사나 이런 단어를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작가님이랑 틈틈이 계속 미팅하면서 이런 피드백이 왔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의견 받아가지고 열심히 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했는데 작가님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뭐, 주로 이제 번역되면서 어감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별로 잔인하지 않은데 영어로 옮기면 너무 세지는 말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영어 어감을 그대로 하자니 한국말이 너무 밋밋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작품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어떤 설정들이 혹시 이제 상충하거나 혹은 이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주셔서 루카스 쪽에서 자료도 많이 주셨고 뭐 이 시대에 이런 종족은 등장할 수 있다 없다 뭐 맞아요. 이 정도 뭐 출력은 된다 안 된다 뭐 엔진 출력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엔진 다 출력까지 그럼요, 거기서 그럼요. 피드백을 했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 주셔서 오히려 저는 되게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일단 크게 펼쳐 놓으면 안 되는 거는 간단하게 안 된다 해 주시고 혹은 이런 자료를 보고 해라 하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잘 연결시켜 주시니까 주로 인제 인터뷰를 하면 스튜디오 미루 분들은 정말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정말 편하고 즐거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히려 이제 루카스 필름과 디즈니 쪽의 그런 첨삭이 오히려 작가님께는 편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 네, 편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작품이 굉장히 옛날 얘긴데도 그 루카스 필름 쪽에서 설정 같은 걸 많이 제공을 해줬었나요? 저희 때랑 약간 겹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자료를 완벽하게 잘 관리하고 계셔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편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기가 BB와 2700에서 2800년 사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아예 2700, 2800이라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자면은 엑스트라로 어떤 외계인들을 좀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리스트를 쭉 보내줬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혹시 저희가 이제 뭐 스피더 같은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참고자를 보낼 수 있냐 했을 때,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이 비슷할 것 같으니까 요걸 써봐라라고 자료들을 쭉쭉 보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줄 줄은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듣고도 BBY 뭐 몇천 년이요? 이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죠? 뭐 저는 늘 이랬죠. 근데 다행히도 루커스 측에서 혹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네,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내년에 이정재 씨가 출연하시는 그 드라마 에콜라이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되게 최초의 제다이를 다루는 그 스타워즈 영화도 개봉한다고 해서 좀 겸사겸사 이 미르의 에피소드가 계속 회자되지 않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꼭 보고 싶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뭔가 좀 묘사적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또 있으면 재밌으니까 네. 나중에 또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이 미르 에피소드랑 같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성우분들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성우분들 캐스팅 과정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번 에피소드가 한국어 기준으로 디렉팅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실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를 접목시킨 스타워즈라면, 그러면 한국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핵심 디렉터들이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언어도 한국어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그냥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우 캐스팅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게 직접 제가 성우 캐스팅을 하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전소라 PD님이라고 그 성우 관련해서 이제 연출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신 전소라 PD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연예인을 섭외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배우, 아무래도 홍보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인지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작가주의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이제 뭐 연예인분들 너무 다 잘하시지만 막 되게 멋진 애니메이션 작품에 연예인이 더빙해서 막 약간 이렇게 호평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성우는 전문 성우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외적으로는 이제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견은 있었지만 그 외적으로는 전소라 PD님과 조율이 되게 잘 돼서 제가 원하는 바의 방향성대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유명하신 분을 네. 이제 캐스팅 해보자라고 네, 맞아요. 필름에서 제안을 했었었는데 감독님이 이번에는 저의 작품의 목소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혹시 그 배우분이 누구인지는 그분은 정확하게 누군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고. 정말 대단하신 분.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모르니까 아주 대놓고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만약에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계속 감독님 꼭 좀 잘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했는데 감독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감독님 때문에 안 된 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왜 안 됐지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감독님 때문이었군요. 그럼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유명하신 분께서 출연하실 뻔했었다가 불발되었다. 네. 저는 그리고 장광성우님 되게 좋아해서 그분이 딱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등장하시잖아요. 네.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장광성우님 목소리로 좀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장광성우님 캐스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성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캐릭터 나이대에 맞춰가지고는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광성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캐릭터 자체가 나이가 든 캐릭터다 보니까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누가 좋을까 했는데 그 전소라 PD님, 저희 캐스팅 디렉터이신 분이 이분은 장광성우님이 잘하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선택해서 바로 말씀드렸고 오케이 하셔가지고 진행하게 됐어요. 장광성우님이 그리고 실제로도 스타워즈 작품에 엄청 많이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입문작이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 시리즈였는데 그때 EBS 더빙판이 또 오비안 케노비를 장광성우님께서 맡으셔서 개인적으로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처음 작업 들어갔을 때 기억나네요. 저는 장광 성우님처럼 유명하신 배우이자 성우분하고 작업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여기는 그냥 내 안방이다처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지? 막 이러면서 커피 마시는데 저는 시간에 쫓기는데 계속 불안불안해 하는데 계속 커피 드시고 막 얘기 되게 잘 나누시고 그래서 어떡하지? 시간 쫓기는 거 아닌가라고 되게 불안했었는데 갑자기 딱 큐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큐에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그랬죠. 예. 약간 대배우 대성우의 이제 짬 같은 게 느껴졌던 네, 정말 그런 에피소드였네요. 그러면은 음악 얘기도 이번 에피소드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결투 장면에서 들렸던 그 배경음악을 비롯해서 한국의 음악들이 어떻게 이번 에피소드에 녹아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장영규 감독님께서 워낙에 그 고유의 한국적인 그런 색깔을 되게 촌스럽지 않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기계 음악? 신디사이저? 아니 약간 이렇게 기계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거랑 하여튼 일렉트로닉. 감사합니다. 네네. 왜냐면 그런 것과 이렇게 믹스시켜서 되게 세련되게 구현하는 스타일을 잘하시는 분이라 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고 또 처음 이제 영규 감독님하고 미팅했을 때 또 똑같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뻔하지 않게 너무 대놓고 한국스럽지 않게 모두가 들어도 한국적이지만 세련되고 뭔가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 약간 너무 어려운 주문을 했죠. 감독님이 욕하시진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니까 장현 감독님도 얼마나 저같이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단번에 이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 음악 처음 저희 받았을 때 되게 놀랐었죠. 왜냐면 지금 저희 실제 이 필름에 들어가지 않은 음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병훈 감독님과 장용 감독님이 이제 두 분이서 공동 음악 감독님을 맡아주셨는데 두 분이서 아주 그냥 폭풍 작업을 해서 보내주셨죠. 되게 다들 모든 곡이 다 멋졌습니다. 네. 처음 이제 논의할 때는 가능하면은 너무 한국적인 음악을 많이 넣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그렇게 너무 넣게 되면은 너무 뭔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장현 감독님도 사실 한국적인 음악 그 악기적인 것들을 다 갖고 오면은 음악을 만들기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는 그러면은 어쨌든 결과물은 저희는 장현 감독 믿으니까는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온 것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버전도 있었고 그런 버전도 지금 많이 있었었는데 딱 그 지금 그 비천하고 토오라고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음악이 거의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 처음 버전이 그때 딱 들었을 때 이거다라는 네, 맞아요. 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나중에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지라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투 장면에서 뭔가 신기한 흩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흩어지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 사물놀이 악기를 흩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러나 제가 듣기엔 너무 완벽하고 멋졌습니다. 그 되게 결투 장면의 도입부 음악으로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로 꽂혔죠. 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팅이라고 표현하는 음악이 없는 그 영상을 그 전에 계속 보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음악에는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디렉팅이나 이런 거에 저만의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한 거랑 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다른데 근데 이게 뭔가 안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뭔가 벽을 부숴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파격적이면서도 그 장면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뽕이 차오른다.
맞아요. 맞아요. 딱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작품 배경, 시간적 배경 이야기로 넘어와서 아까 제가 작품 시각 네. 배경에 대해서 90화국 시절이고 다시 찾아보니까는 BBY 3600에서 3700년 사이 시점이에요. 3600이 아니네요. 정말 자세하게 BBI 3600에서 37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혹시 이 시점을 고른 계기나 그리고 또 이 영화 시점과 굉장히 먼 조금 마이너한 시간대를 다루면서 겪으셨던 고초가 또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시점을 고른 것은 제다이아 파다원들이 많이 살아있는 시점을 고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인공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학살이 있기 전에. 네네. 그 시절을, 좋았던 시절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또 고르고 싶었던 건 물론 로그원의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스타워즈를 관통하는 테마는, 반복되는 싸움인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 횃불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 나가는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 악의 싸움이란 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주제로 싸웠는데 또 싸워, 또 시스랑 또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복에 대해서 앞부분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싸움들이 계속 될 것이지만 그 앞에도 이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더 있을 거고 나중에 또 뒤에도 있겠죠. 또 뒤에도 계속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이 반복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을까? 깎여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좀 젊은 인물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선택하는데 그런 주제랑 연관돼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오히려 이 좀 먼 시간대를 다뤄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셨나요? 오히려 이야기의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더 자유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초 같은 거 없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갑자기 배가 아프네. 네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셨던 제다이 평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제다이 평의회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행성에서 하는 큰 회의도 있겠지만 저희 작품에서는 우주선에서 조그맣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약간 네네. 이렇게 와글와글한 소위원회처럼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는 소위원회 많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제다이 평의회가 그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행성이나 함선에 있는 좀 소규모 회의 그런 네네. 원래 느낌이었던 거네요. 국회도 그렇잖아요. 크게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 네네네. 아닐까라고 또 그런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시대를 고른 것이 처음엔 그냥 이제 끌리는 주제대로 골랐지만 뒤로 갈수록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메인 스타워즈 좀 메이저한 그 작중 배경이 아니라서 더 호기심이 많이 갔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다루지 그쵸, 않았던 그쵸. 시대들을 되게 다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더 매력적인 이야기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팬으로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타워즈가 영화 시점으로 한 200년, 300년 전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3700년까지 가려면 작가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때 작품들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르 에피소드하고 얼마나 비슷할지 또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시리즈 인물들이 돌가락에 놀러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에도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지금까지 약간 편안하게 계셨던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께 지금 약간 데뷔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미르 에피소드를 팟캐스트를 할 거라고 SNS하고 유튜브에 공지를 하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많았던 게 디자인적인 측면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워낙 스타워즈라는 작품의 한국적인 분위기를 많이 잘 녹아내셔서 정말 제가 질문 리스트에도 보내드렸듯이 돌가락 사원 디자인부터 해서 고구려 문화 요소들, 석상, 팔만 대장경판, 그 다음에
그 석상 주위에 있던 큰 링이나 그 굴비 폭탄 이야기도 그렇고 네. 디자인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그 좀 디테일적인 측면에 앞서서 이 한국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 녹여냈다, 내가 진짜 해냈다 싶었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캐릭터랑 배경이랑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찬의 헬멧 디자인이 그 하회탈에서 차용을 해온 거거든요. 네네. 그 앞에 있는 빨간 부분에서 나오는 문양이 그 하회탈에 웃는 부분 그거에서 차용을 해온 건데 일단 그 부분이 뭔가 너무 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SF 그냥 기존에 나오던 거랑 똑같은 느낌도 아닌 그 중간에 잘 녹여낸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의식을 하는 몽돌에서 하는 그 기록 도서관 그 장소가 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비찬 디자인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었던 부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대략 그 투구 벗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그거 왜 벗냐고 그냥 쓰고 싶지. 왜 감독님께서. 먹고 싶냐고. 그럼 그 비찬의 그 투구에 달린 그 천 같은 것도 혹시 뭔가 레퍼런스가 있었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을 가려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한국적인 거에서 나타나는 뭔가 천자락이 휘날리는 그런 모티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중동 쪽의 특수부대? 그런 데서 모티브를 얻었던 것도 같거든요. 그 천 같은 부분은. 네.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전주에서 이 비찬 코스프레를 했던 분이 제 친구여서 네네. 그분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 캐릭터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의외로 또 천 부분이라서 숨쉬기 쉽고 그래서 좋았다는 좀 그런 개인적인 감상도 들려주면서 다행이다. 이제 좀 이런 작품 외적인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에피소드 초반에 그 친구들이 돌에 비친 약간 형상을 보는 것도 컨셉이 좀 독특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돌에 비치는 거에 대한 레퍼런스보다는 그 돌들 자체에 대해서는 몽돌이라는 아까 그 작가님이 몽돌 해변에 대한 설정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그리고 제가 좀 그 질문을 받고 떠올렸는데 제가 그 즈음에 당근마켓을 하면서 그 수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수석에 이제 그림 같은 부분이 있으면 되게 가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요즘 들어 생각하니까 조금 떠올랐어요. 그 시점에 문득. 네. 당근마켓 얘기는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네네. 제가 왜 그렇게 돌들을 떠올렸을까 생각해보니까 그쯤에 우연히 구경하다가 이제 돌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늬에서 혹시 예언이 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컨셉 중에 하나였는데 돌멩이에서 뭔가 문양 같은 거가 생겨난다는 것도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양 자체는 조금 뭔가 수묵화해서 먹을 떨어뜨릴 때 약간 퍼져나간다의 개념을 조금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언이 약간 휘발된다는 설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노 땀이 보인다. 지금 영상은 켜져 있지 않지만 되게 땀이 펄펄펄 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고구려 문화의 요소들도 조금 있던 것 같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 점도 혹시? 네.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그 고구려
의상들을 베이스로 좀 시안들을 많이 짜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그 주황 색깔의 약간 땡땡이 무늬 같은 것들이 있는 의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차용해서 네, 디자인을 했고 그 아래가 쓰고 있는 모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국 전통 의복 중에 하나인 조바위라고 있는데 아, 네네. 그것도 네,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석상하고 그 석상 주위에 있는 원형 그 구조물이었는데 네. 혹시 석상이랑 그 원형 구조물에 대한 비하인드도 있을까요? 계속 이런 일에서 뭔가 회피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네. 정말 어려운 컨셉 중에 하나였는데, 저한테. 네. 네. 일단은 처음에 그 엄청나게 큰, 진짜 산만큼 큰 두 석상이 마주보고 앉아있고, 석상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설정을 전 처음에 감독님께 듣고, 그러면은 안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진짜 멋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그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야.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이버 크리스탈들이 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파일럿처럼 아, 네네네. 이렇게 떠 있어갖고 그것들이 좀 연결돼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제일 쉬우면서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이제 루카스 측에서 뭔가 떠 있는 마법 같은 형식으로 떠 있는 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디벨롭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링은 좀 심플하게 그러면은 뭔가 기하학적인 좀 SF적인 느낌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좀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행성에서 뭔가 모시는 신은 아니지만 좀 더 고대에 살았던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돌가락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 의상과 좀 결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한복 같은 좀 동양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두 석상에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좀 네, 디벨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파일런보다는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좋아하는데 파일런 형태보다는 진짜 석상 형태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돌가락 행성 도서관 그쪽에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연상케 하는 그 소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혹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특별한 비하인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팔만대장경을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러고 네네. 근데 이제 작은 석판이 아니라 조금 더 훨씬 더 크면은 좀 더 멋있게 그 해석자 캐릭터가 글을 쓸 때 좀 더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훨씬 큰 거를 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작가님이 써주신 글에 어떤 에서 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팔만대장경 느낌이다. 그럼 팔만대장경 열심히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난번에 전주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석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불국사에 있는 석굴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부터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 드렸어요. 진짜 나빠요. 네네. 제가 유네스코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담아달라. 근데 사이즈는 산만하게. 근데 그 사이즈 산만하기도 진짜 힘들었던 게 사실 실제로 그 사이즈대로 하면은 사진에 담겼을 때 지금 저희가 나오는 실제 그 사이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실제 보면은 사이즈가 계속 왔다 갔다 변동이 있어요, 이게. 그건 우리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다 알게 됐고. 네. 작가님의 굉장한 요청들 덕분에 약간 미루분들께서 고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최애는 굴비 폭탄이었거든요. 오, 진짜요? 좀 뭘 아시네요. 아니, 저는 이게 폭탄 이름이 굴비 폭탄인 줄은 몰랐는데, 앞서 언급했던 그 친구가 저 폭탄 이름이 굴비 폭탄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최애 포인트가 됐는데, 혹시
이건 어쩌다가 이런 귀여운 이름을 갖게 됐나요? 그게 공개가 됐나요? 굴비폭탄이라고 공개가 됐어요? 우리가 어디서 말했지? 작가님이 그때 전주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네. 아, 우리 다 같이 굴비폭탄이랑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그림 그리느라고 뭐안 듣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굴비폭탄 하나만큼은 제가 고집했던 소품이에요. 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이 가장 먼저 참여해 주셨고, 글을 먼저 진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감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강유태 미술 감독님께서 그 다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그 강유태 미술 감독님이 참여해 주시기 전까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초기 설정을 어느 정도 제가 스케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도 그렇고 소품들도 그렇고 이제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케치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실력이 출중하신 미술 감독님을 이긴 게 그거 굴비폭탄, 제가 고집한 이거는 무조건 써야 한다. 그게 저희가 중간 과정들을 가끔씩 작가님한테 어느 정도 모였으면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작가님이 특히 그 굴비폭탄을 좋아하셔가지고는 네. 너무 좋았다고 미팅에서 얘기해서 감독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딴 건 몰라도 굴비폭탄만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거의 비명을 질렀거든요. 이거는 꼭 써야 한다. 굴비폭탄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게 아무래도 되게 크게 여러 마리가 매달려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넣고 다니지? 어떻게 어. 그거는 제 알 바 아니에요. 이 크고 많은 그 폭탄이 또 석상에 박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작으면은 보이지도 않을 거고 뭔가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일정 이상 크기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또 알아가 그 전까지 가방에 잘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밖에 막 빼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뭐 처음에 한띠처럼 앞에 두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약간 반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뭐 환절곤 마냥 메고 다닌다도 있었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았던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각자 약간 넣고 싶은 부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조금 고통받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결국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는 감독님이 고통받았잖아요. 왜냐면 그걸 얘가 메고 다닐 때마다 흔들리니까는 그걸 그렇죠. 뭐 재무덤 팠죠 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름도 너무 귀엽고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서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 네. 이제 메카닉들, 기체들 얘기로 좀 넘어와서 제가 전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카닉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타워즈에서. 네. 그래서 이번 미르 에피소드에서 또 되게 눈에 띄는 기체들이 많았는데 잠깐 등장하는 큰 함선을 비롯해서 비찬이 타고 다닌 전투기 그리고 토울과 아라의 기체까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은하전함은 그 당시에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까 하다가 같은 직원분하고 같이 문서가 있더라고요. 스타워즈 시대별로 옛날 시대에 쓰였던 은하전함의 사이즈? 그래서 막 비행선이 몇 개 안 나갈 것 같은 전함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전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영어여서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큰 사이즈의 은하전함을 모티브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더 투박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라와 토울이 타고 있는 스타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투용이 아닌 걸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 써서 이미 전투기나 좀 성능이 좋은 비행선들은 이미 다 전투에 나갔거나 다 없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좀 더 투박하거나 뭔가 나르는데 소요 법한 그런 스타파이터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약간 거의 글이나 그런 형식으로만 남아서 좀 참고하실 만한 이미지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은하전함들이 좀 보통 납작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뭔가 되게 막
뿅망치 같이 뭔가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정말로 좀 특이한 느낌들의 레퍼런스나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또 다 보여주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컷도 좀 잘려 있잖아요. 아, 저 그거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어, 풀로 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그런 전함이라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혹시 비찬의 전투기에 대한 그 비하도 있을까요? 인천의 전투기는 일단은, 조금 디자인할 때 비율을 조금 특이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어, 이제 좀 안정감 있는 비율로 디자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머리 부분과 비행기의 날개 부분의 비율 차이가 꽤나 긴 편이거든요. 보통의 네네. 비행선들보다는. 근데 그런 점이 좀 기찬의 악당성에 조금 더 부합한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찬이 포식자잖아요. 대부분. 네네. 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뱀이나 박쥐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비찬의 광선검 채찍이 또 캐릭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에일리언 그 꼬리 그런 느낌도 났었는데 이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뭐 다양한 무기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머리인가 얼굴 부분에 그 작가님이 라인을 찍는 설정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래서 도장을 찍는 네, 거. 네. 인부장. 추노같이 그게 가까이 오면은 네. 약간 아파. 아, 이거.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약간 진짜 인두 같은 그런 무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운데요? 인도 찍는 시스. 지금 약간 반성하게 됐네요. 제가 그런 잔인한 설정을 얘기했었죠. 이제 까먹었었어요. 그랬었죠. 네네. 저희는 별 생각 없었는데 루카스 필름에서도 되게 이거 너무 약간 시겁했을 것 같은데. 바꿔달라라고 했었어요. 저는 진짜 좋았어요. 저는 진짜 끝까지 그거 고집하고 싶었었는데, 네, 아쉬웠었어요. 그 인두가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이렇게 인두 세 개요? 써가지고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디자인. 되게 임팩트가 컸을 것 같은데요, 그거? 폴 얼굴에 좀 심한 흉터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 너무 과했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다른 그게 안 되고 나서 혼파 베이스라던가 좀 다양한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기차는 뱀이다 라는 키워드를 또 이렇게 강력하게 미시더라고요. 좀 네네. 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기도 좀 뱀 같은 형태를 띠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검 뒤에 이렇게 네, 뱀처럼 휘감을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좀 디벨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전투기도 그렇고 광선검도 그렇고 비찬의 캐릭터성을 되게 잘 부각시켜줬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확실하게 뭔가 드러내야 될 포인트를 잡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더 잘 살아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비찬을 더 남는 캐릭터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께서는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이제 정세랑 작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아, 네네네네.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만큼 또 정세랑 작가님께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돌가락, 토울, 비찬, 아라같이 한국식 이름들에 담긴 좀 의미나 선택된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어로 들었을 때도 그렇고 스타워즈 세계에서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받침 같은 것들이 좀 부드럽거나 없거나 해서 혀에 부담이 안 되는 입에 착 붙는 그런 이름들을 하고 싶었고 돌가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행성의 어떤 풍경이 떠오르는 이름이고 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소나무의 소리였는데 좀 더 강한 발음으로 바뀐 것이고
비차는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가벼워서 약간 제비의 비?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라는 원래 제가 자주 쓰는 이름이라서 주인공 이름을 아라로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겹치지 않게? 네. 그다음에 아까 약간 질문 드렸던 부분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돌에 비친 상을 통해서 미래나 과거를 읽는 설정에 혹시 모티프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해변에 가서 이제 되게 예쁜 돌을 보면 그 자리에선 예쁜데 집에 들고 오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정말 한순간에만 거기 존재하는 어떤 아름다움, 귀함,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이 행성의 기후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석상의 머리들이 구름 속에 있잖아요. 그게 비가 되어 내려오면은 돌에 이제 예언이 그려졌다가 다시 기화하면 다시 구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순환의 서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순환이나 예언이라는 점에서 스타워즈가 갖고 있는 그런 컨셉들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찐팬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저희가 그 전주에서도 그 5월 4일 당일 밤에 501 군단이랑 레벨리전 분들이랑 몇몇 모여가지고 비전스 상영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에피소드 중간에 토울이랑 아라가 장비를 구매할 때 붉은 연기를 뿜으면서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친구들에도 배경 설정이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랑 아트 네네네. 디렉터님이 넣으신 부분이라 저는 그냥 멋있다 하고 지나갔어요. 사실 그 작가님께서 그 중간 과정을 더 멋있게 재밌게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러닝 타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좀 간출인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이 덜어내짐에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수도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네. 그 연기를 향을 피우고 행진하는 그 사람들이 수도승을 모티브로 한 건데 토울이 과거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와 오버랩되면서 비찬과 토울의 포스가 연결돼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석굴암에서부터 또 아이디어를 착안했고 또 우리의 문화를 착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결을 이으면서도 근데 대놓고 처음에는 이제 그 수도승 스님들이 보드 애니메틱상에는 이제 스님들이 행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네. 그 루커스 측에서 이거 당연히 수도승 아니고 바꿀 거죠? 라고 해서 저도 그 생각이었고요. 네. 그래서 네네. 스타워즈스럽게 디벨롭을 했습니다. 미술 감독님하고 같이. 네. 바꿔주세요. 한마디에 또 네. 말이 없으시네요, 많이. 네. 약간 느낌상으로는 이 친구들이 어쩌면 그 다크사이드를 신봉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 붉은 연기를 보면서 토울이 비참을 인지하고 떠올리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의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돌가락 사원의 예언자들도 제다이와 시스와는 별개로 포스를 또 신봉하는 존재들이고 이 잠깐 등장하긴 했어도 이 붉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제3세력을 조명하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제다이와 시스 외적인 점을 조명했던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제3세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요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제 의도가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그 고공화국 시리즈라고 출판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스타워즈 영화로부터 한 200년 전쯤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포스를 물결로 느끼는 세력도 있고 바람으로 이해하는 세력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세력들을 조명하는 게 요즘 좀 그 작품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국에 약간 좀 연장선상에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딱 저희가 의도했던 바람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의도했어요. 의도하셨어요? 네네. 의도했습니다.
네네. 한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큰 우주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를 관통하는 힘에 대한 해석도 이제 좀 외진 곳에 있거나 폐쇄된 곳에 있다 음, 그러면 좀 다르게 발달하지 않을까? 이게 같은 음, 힘이라도 해석이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재밌는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진 모르긴 하지만 저는 딱 그 포인트에서 너무 감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설정 같고요. 감사합니다. 아, 또 다음 질문이 그 얘기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돌가락 사원 구성원들은 포스 감흥자인지 그리고 제다이와 시스 외에 제3세력 이야기를 하시게 된 계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분량상 다 이제 덜어낸 부분인데 그 돌을 읽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선별해서 데려가는 사원이었어요. 이 돌가락의 사원은. 네네. 그래서 아라는 물론이고 예전에는 비찬도 돌을 읽는 아이였던 걸로 설정했었거든요. 근데 음, 너무 길어져서 이제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혹시 어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까 봐 덜어낸 부분인데 그래서 토울이 보기에 아라와 비찬은 닮은 거예요. 어떤 음, 인생머리라던가 돌가락 사람들이 있는 그 옆에 해태를 닮은 그 볼 옆에 부분을 저희는 마음속으로는 공기를 좀 혹은 습기를 좀 처리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관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선과 악의 얼굴이 닮은 것, 그 석상의 얼굴이 닮은 것, 아라와 비찬의 얼굴이 닮은 게 이제 하나의 쭉 이어지는 네, 쌍으로 특히 토오리 보기에 그렇게 느끼게 설정을 했었는데 너무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가락 사람들의 그 볼에 그려진 게 문양이 아니라 진짜 기관 같은 느낌이었던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까지 어, 설명할 그 네. 분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의도는 보조 호흡기관으로 디자인을 어, 했거든요. 네. 감독님은 가끔 아감이라고 부르시나요? 아, 네, 저희는 안감이라고. 네. 약간 습기가 많은 행성이라서 네네. 그런 설정.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방금 하셨던 답변에 약간 연장된 느낌으로 그 비찬 서사에서 그 비찬이 돌가락 출신이고 사원의 나머지 사람들을 배반해서 그 사원의 나머지 사람들이 최종 결투 장면에서 없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 비찬의 배신과 아라의 떠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로 보이지만 결과는 반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보고 싶었으나 그 돌가락의 사원의 다른 사람들까지 나오면 너무 힘들고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네. 사실 그러나 그 사원에 사람들이 남아있긴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우주선 피하는 장면도 있지 않았나요? 저희 사람도, 착각인가요? 사람도 네, 디자인했었고, 사람도 아, 그쵸, 그쵸. 작업했었는데요. 그, 네, 다 죽어있는 시체로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 사원 실제 내부도 디자인 잘 안 맞아요. 봤었는데, 이제 다 안 보여지게 된 거죠. 어, 많이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덜어졌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 능력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근데 부분을, 예. 그건 절대 감독님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너무 크게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 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야망이 되게 컸구나. 그래서 더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다음 보신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진짜 많고요. 되게 디테일한 설정들과 세계관과 또 뭔가 상상할 수 있게끔 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단편이다 보고 그 안에 이제 함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디테일에 환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소위 아감이라고 부르는 기관 이야기도 그렇고 아까 굴비폭탄 이야기도 그렇고 디테일들이 정말 훌륭했던 작품이라서 저처럼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를 더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면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감독님들을 힘들게 해서 얻어낸.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비찬의 삭제된 서사의 경우에는 장면은 삭제됐어도 설정은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깊이 보시는 분들 눈에는 들어오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느슨하게 이어지는 그런 네, 느낌인가요? 혹시 그럴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선에서,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걸 보면은 좀 성공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주에서 제가 여쭤봤던 질문 중 하나인데, 예언의 성취나 그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있었던 사원을 배신하고 타락한 비찬 이야기, 그리고 자신 내면의 선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토울 이야기 등등 그 프리퀄 3부작 서사하고 연관된 이야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작가님께서 프리퀄 3부작에서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프리퀄 3부작을 진짜 좋아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어떤 건축적인 면, 공간을 되게 광활하게 쓰는 면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활함? 크게 공간을 쓰는 것들이 저에게 영향 끼친 게 많아가지고, 우리도 공간감이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이 인물들만큼이나 돌가락 행성 자체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스타워즈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어떤 배경들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사막을 알고 있고 어떤 행성을 알고 있고 이렇게 풍경들 자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공간이 주인공이 되는 면을 특별히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에피소드를 봤을 때 약간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결말부에서 토울이 비찬의 머리를 결국 베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제다이의 방식하고는 그 일치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장면과 더 나아가서 제목인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에 담긴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울이 비천의 머리를 벨 때 근데 자기 생사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 작전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실려 있는 한 번의 휘두름인데, 사실 제다이들이 어떤 순간에는 막 일부러 하는 살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이제, 그렇죠, 네네. 그쵸. 사실 안 죽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많이 네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로 온 건 어떤 절대적이고 영원한 악의 머리를 한 번에 베길 원했지만, 그건 사실 어린이들의 꿈이잖아요. 한 번에 악을 그렇죠. 없애고 싶어. 그런데 사실 어른의 싸움이라는 건 그런 절대적인 대상을 베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의 적을 꾸준히 상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베는 머리가 바뀌는 건 토울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순간순간이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순간의 최선의 선택일 뿐이구나. 영원히 한 번의 싸움을 종식시킬 방법은 없구나는 어떤 깨달음의 뱀 거라서 비찬을 죽였다기보다는 그 깨달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비전스 볼륨 1에서 그 1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일본 색채가 많이 녹아들었을 뿐 아니라 스타워즈에서 조금 보기 힘든 왓이프적인 배경 설정을 많이 인정받아서 이제 망가 시리즈나 코믹스 시리즈나 그리고 소설까지 출판됐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륨 2에서도 이렇게 다른 매체로도 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에피소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 제일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의 후속작이나 프리퀄 소설이 만약에 작가님께 또 기회가 오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아라와 토우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두 사람이 계속 다음 작전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계속 싸워나가는 이야기? 네, 기회가 된다면 쓰고 싶습니다. 약간 또 본인들만의 유사가족을 형성해서 우주를 누비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즐겁고, 음. 가끔 비장해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즐겁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네. 그냥 공식 제의가 안 나와도 약간 뒷이야기가 보고 싶어서 작가님도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다시 네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이 비전스 볼륨 2 이외에 향후에 새로운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각자 좀 욕심이 가는 이야기가 있으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저부터 네네네. 얘기하자면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어쨌든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저는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늘 과거부터 있었었는데 네네. 저는 공포물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오컬트적인 게 어떤 종교라든가 이제 무속, 신앙, 귀신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되게 제가 많이 네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품과 이야기를 꼭 이제 하고 싶은 꿈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뭐 스타워즈 IP로 하게 된다면 뭐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작품으로도 해도 좋고 저는 아마 그 부분을 가장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약간 감독님이랑 통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놀랍긴 한데, 저도 스타워즈에서 호러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름 때마다 남양 특집으로 유튜브에 스타워즈 남양 특집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올리는 시리즈도 있어요. 네. 근데 스타워즈가 코스믹 호러를 제법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좀 유난히 특별한 장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또 감독님의 스타워즈 호러 스토리 같은 것도 보고 싶어요. 네, 진심을 다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께서도 혹시 욕심 가는 스타워즈 작품, 자신만의 스타워즈 작품이 있을까요? 뭔가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미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네네.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번에 뭐 아까부터 뭐 어려웠다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거를 좀 새롭게 녹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만큼 보람도 있고 재미도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또 다른 식으로도 아까 뭐 말한 호러나 그런 오컬트적인 거에서 한국적인 걸도 녹여낼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해가지고 좀 한국적인 느낌이 있는 작품을 저는 또 해보고 싶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고공화국이라는 프랜차이즈에서 그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분께서 실제로 그 공화국의 수상들을 디자인하시면서 한국 디자인을 많이 녹여내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선덕여왕 이미지를 채용하셔서 공화국의 수상이 그때 선덕여왕 같은 그런 복장을 입고 있고 그런 식으로 녹여내셨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향후 프로젝트들에서도 또 그런 면들이 부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세랑 작가님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실까요? 요번에 굉장히 전쟁으로 비참했던 순간을 그렸으니까, 네네. 만약에 아주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약간 재건을 하는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들도 좀 이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재밌겠다. 되게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다 싶어서 다른 시대를 고른다면 재건을 하는 쪽으로 네,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스타워즈가 전쟁은 허구한 날 일어났는데 재건 얘기를 많이 안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치고받고 막 행성 단위로 날리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번에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재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슬슬 나오려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혹시 최고원 PD님께서는 좀 욕심가는 스타워즈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뭐 따로 생각하는 건 없는데, 원래 제가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만달로리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그렇죠, 네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약간 제3세계 얘기도 했었지만 그 제3세계에 누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또 이제 그로구가 등장하면 더더욱 좋고. 아, 네, 제가 아기가 있어가지고는 네네. 그로구가 너무 아기 같아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약간 항상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마무리용 질문 중 하나긴 한데 혹시 비전스 시리즈 볼륨 1하고 2를 포함해서 이번 작업하신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모두 다 봤죠. 네, 왜냐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최애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최애 하나만 꼽으라고 하기 조금 아까운데 두 네네. 개만 꼽자면 네네네. 비전스 2에서 저는 저기 스파이 댄서가 제 마음속에서 네. 1순위고요. 그냥 라카셸 감독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라카셀 줄리엔 첸 감독님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리고 2순위는 카툰 살롱 폴룡 감독님의 그 울부짖는 협곡이 제 마음속에서는 2순위거든요. 그 두 작품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재밌게 봤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협곡에 있어서는 약간 그 오컬트적인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더 이렇게 이런 마음도 살짝 있고 너무 잘 표현한 부분도 있어서 되게 코드하고도 맞고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한 것 같아요. 혹시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두 개를 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직업이다 보니까 좀 표현 방식적으로는 시즌2의 그 1화 부분이 뭔가 일반적인 공간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하얀 공간이 됐다가 빨간 공간이 됐다가 까만 공간이 됐다가 뭔가 컬러를 좀 많이 활용하면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거 말고 그냥 정말 뭔가 내용이나 재미적인 면에서는 저도 스파이 댄서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세랑 작가님께서는 시즌 1, 2를 전부 포함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희가 정말 좋은 팀인 게 저도 스파이에 대해서 진짜 좋았거든요. 그만 따라하세요. 아니 이야기도 너무 좋고 액션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전 아우의 노래가 진짜 좋았어요. 네.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되게 인물들의 되게 감정들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세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데 감정선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2에서 아우의 노래랑 그 내가 네 엄마다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좀 따뜻한 이야기들이 스타워즈에 많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만 있어서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아 나는 막 목을 댕강댕강 했는데 힘으로 지지고 나고 이제 최고은 PD님께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저는 볼륨 1에서 역시 1화 결투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봤을 때 가장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충격적인 작품이기도 했고요. 너무 네. 되게 막 훈도시 입고 나오는 스톰트루퍼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상상은 했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사무라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 맞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7인의 사무라이 오마주. 그래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실제로 스타워즈 만들 때 되게 많이 참고한 영화들을 그렇게 오마주해서 조금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해내서 책이랑 코믹스까지도 출판이 인정을 받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기도 한데 그 악당이 나왔을 때 악당의 광선검 그 되게 모양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광선 우산. 광선 우산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 주변인들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미르가 한국 에피소드를 만든다는 소식을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 현장에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2022년에. 네. 그래서 그날 친구들하고 밤에 과연 미르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막 얘기하면서 그 원님 제다이 보부상 레벨 그리고 저승사자 시스 막 이런 걸로 아, 원님. 1화 네. 1화 그 비전스 1시즌처럼 약간 그런 컨셉으로 힙하게 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시즌 1 에피소드 1이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들하고 작가님이 지금 많이 바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차기작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항상 모든 감독님 분들이 받으시는 질문이실 텐데 항상 똑같은 네.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의 차기작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아, 항상 늘 바쁘게, 뭐 작가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예,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개가 되는 날이 얘기할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네. 감독님하고 유태 씨는 지금 같은 프로젝트 네. 네네. 저는 또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젠가 공개가 되는 날에 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하고 있는 작품도 되게 액션이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안 알려줌. 작가님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책 작업해서, 올해 새 장편수도 쓰려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대답이시군요. 시원하지 않은 대답. 다들 굉장히 바쁘시고 되게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출판 이후, 출시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스타워즈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이제 엔딩 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되게 많은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민망하네요. 하여튼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잘 듣고 있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 마무리. 부끄럽네요. 갑자기 또 뭐 영상 편지 같은 거 쓰는 느낌이어서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얘기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뭔가 좀 그래도 전주 때보다 더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또 막 말하다 보면은 말하려고 했던 것도 까먹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자세히 못 풀어드린 게 좀 죄송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역할로 참여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또 부담되기도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이거는 못 알아채지 않을까 싶었던 요소들도 다 알아채 주시고 먼저 질문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하면서 정말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에 함께 몸담게 돼서 너무 꿈만 같았고 영광이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말 스타워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회에 직접 이 세계에 참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세계를 더 넓고 풍성한 곳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PD님. 네, 저는 좀 더 잘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이제 공개된 이상은 이제 저희 작품은 아니고 이제 관객들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재해석해 주시고 또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도 그런 반응들을 또 열심히 재미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미르의 박형근 감독님,
강유태 아트 디렉터님, 최고은 PD님,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을 모셔서 진행한 백캐스트 특별편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백캐스트는 다음번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